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화나서 눈물 쏟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이불을 걷어차고 계신가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논리적으로 따지기는커녕 눈물부터 왈칵 쏟아져서 억울해 미칠 것 같았던 순간 말이에요. 상대방은 너무나 차분하게 팔짱 끼고 내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얼굴이 빨개지고 목이 메어서 윽 하고 말문이 막히는 그 기분, 진짜 최악이죠. 특히 꽉 막힌 회사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를 내릴 때나 믿었던 친구나 연인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우리는 화를 내고 싶지만 정작 몸은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집에 가는 길에 스스로를 엄청나게 자책하셨을 거예요. 아, 진짜 바보같이 왜 울었지? 내가 울어서 저 사람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저 사람은 기가 세서 안 우는데 나는 멘탈이 약해 빠져서 우는구나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라고, 프로답지 못한 거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눈물은 곧 패배이자 찌질함의 증거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흘렸던 그 눈물이 사실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아니 오히려 아주 고지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게 되실 거니까요. 더 이상 화나서 운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눈물 콧물 쏟는 내 자신이 조금은 기특해 보일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구독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우리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슬픈 것도 아닌데 화가 날 때 눈물부터 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사는 아주 예민한 경보장치 하나를 알아야 해요. 바로 편도체라는 녀석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 편도체는 우리 뇌의 감정사령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얌전하다가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협을 느끼면 비상사이렌을 미친 듯이 울려대죠.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꽉 막힌 퇴근길 강남대로 한복판에 갇혀 있거나 명절에 친척들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돈은 얼마나 모았니 하며 선을 넘는 질문을 퍼부을 때를요. 그 순간 여러분의 편도체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전투 준비를 하라며 몸 전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편도체 납치, 즉 아미그달라 하이잭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감정이 이성을 납치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정말 재미있는, 아니 아주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편도체가 비상벨을 누르는 순간 우리 뇌에서 이성적인 사고와 언어를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가는 전력이 뚝 끊겨버려요. 쉽게 말해서 감정의 퓨즈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도 이 순간만큼은 언어 회로가 마비되면서 말문이 턱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어릴 때부터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빠릿빠릿하게 감정 섞지 말고 팩트로만 말하라고 강요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따져야 해, 반박해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뇌는 이미 언어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거예요. 이 뇌의 버퍼링 상태, 즉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그 답답함이 극한으로 치닫을 때 우리 뇌는 최후의 수단으로 눈물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과부하가 걸린 뇌를 식히기 위한 일종의 강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한 거죠. 마치 과열된 컴퓨터가 윙하고 팬을 돌리는 것처럼요. 그러니 화나서 눈물이 나는 건 논리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폭발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생존 신호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버드 대학교 생리학자 월터 캐넌이 정립한 투쟁 도피 반응 이론을 우리 한국인의 일상에 대입해보면 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를 만나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만 하면 됐어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그때를 대비해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하고 근육에 피를 몰아주죠. 그런데 현대 대한민국, 특히 꽉 막힌 사무실이나 좁은 자취방에서 우리는 맹수보다 더 무서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사회 심리학의 거장 레온 부장님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인신공격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자니 밥줄이 끊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자니 내 평판이 바닥을 칠 것 같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 몸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자동차처럼 되어버립니다. 엔진은 과열되고 에너지는 터질 것 같은데 출구가 없으니까요. 이때 우리 뇌는 과열로 인한 시스템 셧다운을 막기 위해 부교감신경을 강제로 깨웁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눈물샘 폭발이에요. 교감신경이 멱살 잡고 끌고 가던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 몸이 내리는 처방전인 거죠.
그러니까 상사 앞에서 혹은 싸우던 연인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해서 너무 쪽팔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 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니까요. 오히려 그 눈물 덕분에 혈압이 터지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눈물 속에 숨겨진 화학적 비밀입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윌리엄 프레이 박사의 연구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양파를 썰 때 매워서 흘리는 눈물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 성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프레이 박사가 실제로 사람들의 눈물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감정적인 이유로 흘린 눈물에는 카테코라민이나 코르티솔, 그리고 ACTH 같은 고농도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잔뜩 섞여 나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화가 났을 때 체내에 급격하게 쌓인 독성 물질을 눈물이라는 하수도를 통해 밖으로 콸콸 내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서 펑펑 울고 나면 머리는 띵해도 속은 묘하게 후련해지거나 맥이 탁 풀리는 느낌, 다들 받아보신 적 있죠?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 있던 화학적 독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느끼는 해독 작용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 눈물이 나는 건 내 멘탈이 쿠크다스처럼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디톡스 프로그램을 가동한 아주 스마트한 결과인 셈이죠. 그런데 과학적인 이유를 다 떠나서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싶은 이야기가 느리고 이성적인 시스템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흘리는 눈물을 두고 자라고 싶었던 아이의 투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잠깐 눈을 감고 아주 어렸을 때의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7살짜리 꼬마가 있습니다. 이 꼬마가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루 종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물감을 칠하다가 그만 물통을 엎질러서 그림을 망쳐버린 겁니다. 이때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엉엉 울면서 스케치북을 집어던지고 찢어버리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남들이 보면 제가 성질이 나쁜 애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그건 성질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완벽하게 해내서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속상함이 화로 터져 나오고 결국엔 눈물로 범벅이 되는 거죠. 지금 회사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화가 나서 우는 여러분의 모습도 이 7살 꼬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었다면 상사가 뭐라 하든 친구가 뭐라 하든 아 죄송해요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예요. 화도 안 났을 거고 당연히 눈물도 안 났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무의식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나 진짜 잘하고 싶었다고, 인정받고 싶었다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눈물은 여러분이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그게 100% 사실이야? 증거 있어? 있다는 아주 치열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이 나는 건 생리적인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상황을 좀 더 현명하게 그리고 덜 쪽팔리게 넘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그라운딩, 즉 땅에 발을 붙이는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여러분의 주의를 강제로 지금, 여기라는 현실 감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편도체가 납치해간 뇌의 주도권을 다시 전두엽으로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첫 번째 단계는 촉각 깨우기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발바닥에 집중하세요.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거나 차가운 책상 표면을 손바닥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책상은 차갑다. 내 발은 땅에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뇌는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감정적인 회로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엔 시각을 활용하세요. 주변에 있는 물건 중 파란색 물건 3개만 찾아보세요. 파란색 넥타이 하나, 파란색 볼펜 둘, 창밖에 파란 하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색깔을 찾는 아주 단순한 이성적 활동이 과열된 편도체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주는 거죠.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타임아웃을 요청하세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 후퇴예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며 호흡을 조절하는데 이때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라 478 호흡법을 써보세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후 하고 아주 길게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내뱉는 숨을 길게 가져가면 부교감 신경이 강제로 활성화되면서 쿵쾅거리던 심장이 거짓말처럼 30초 안에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가끔은 에러가 나기도 하고 과부하가 걸려 꺼지기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눈물은 그저 퓨즈가 나간 것뿐이지 시스템 전체가 고장난 건 아니니까요. 툭툭 털고 다시 켜면 그만입니다. 화나서 눈물이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아, 내 몸이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고 토닥여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녹여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여러분의 마음을 콕 짚어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